생에 대한 질문이 책을 쓰게 만든다는 말로 시작된 장편소설 참 좋았더라의 작가 김탁환 선생님과의 만남의 시간 참 좋았습니다. 한 인간은 어떤 과정을 거쳐 경지이자 한계에 이르는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시작된 화가 이중섭의 화양연가, 전쟁과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만남의 장을 가졌는데요. 이중섭님의 예술혼이 꽃을 피우기까지의 그의 발자취를 언어로 그림을 그리듯 써내려간 소설이 탄생하기까지 이야기를 마주했습니다. 김탁환 작가님의 작품 속에서 이중섭 화가의 작품의 세계를 들여다보는 예술 속 예술의 세계를 보며 시간여행을 다녀온 듯도 합니다. 질문이 생길 때 소설을 쓰고 그 질문에 답을 가진 주인공을 창조하거나 역사 속 인물을 주인공으로 정한다는 작가의 이번 질문에 적합한 그런 생을 살다 간 화가 이중섭님을 통해 전쟁이 만들어낸 한계를 극복하고 경지에 오르게 되는 한 예술가의 날들을 생생하게 표현해준 작품 참 좋았더라. 평안도에서 태어나 원주에서 유복한 형 이중섭의 서포트를 받으며 미술을 하던 이중섭은 전쟁 중에 남한으로 내려와서 휴전이 되는 바람에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고향, 볼 수 없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힘든 생활 중에 일본으로 보내어진 아내와 두 아들에 대한 그리움, 어려운 형편에서 그림을 자유로이 그리지 못한 환경을 갖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의 한계에 접하게 되지요. 제주에서의 힘든 생활, 통영과 부산에서의 그림 활동, 그리고 활동하던 시기에 시인이나 소설가, 화가, 공예가를 포함한 예술가들의 날들이 잘 그려져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다른 책에서는 말이 없는 이중섭에게 작가는 자료 수집 중에 발견한 그의 이야기들을 평안도 사투리로 구수하게 풀어냄으로써 평안도 말로 마음껏 말하게 만들어준 책이라고 합니다. 또한 변화해버린 통영에서의 확인할 수 없이 블랙 지역이 된 그 경로 및 산책로를 찾아내기 위해 풍경화를 유난히 많이 남긴 통영에서의 그림들로부터 그린 장소를 찾아내어 오고 갔던 길을 그려내는 어려운 작업을 통해 마치 그의 걸음걸이를 볼 수 있듯이 이야기로 그려냈습니다. 이 책을 읽는 내내 영혼의 편지에서의 고우와 태호를 떠올렸는데요. 화구를 들고 다니던 고우의 발걸음을 보듯 그렇게 이중섭님의 발걸음을 볼 수 있게 엮어준 작가의 노력에 감사함이 몰려왔습니다. 유럽에 살면서 자연스럽게 뮤지엄을 다니며 고흐며 피카소며 많은 작가들을 간접으로 만나다가 이렇게 우리나라 작가를 만나고 그 시절의 예술가들의 세계를 보여준 책 참 좋았더라가 외국 화가들로부터 우리나라 화가들에게 또한 우리나라 작가들에게 관심을 돌려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답니다. 전쟁이 없었다면 아마도 이중섭은 파리로 떠났을 것이라는 작가의 예측대로 시를 좋아했고 특히 책 중에서 불란서 시를 읽곤 하던 이중섭의 이야기는 어떻게 변했을지 예측할 수 없지만 그가 그린 복사꽃이나 복숭아나 풍경화나 소에서 한계를 이기고 경지에 오른 화가로서 작품에 지나온 시간들과 견뎌내는 에너지를 듬뿍 담아 그려낸 그의 작품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탁환 작가는 곡성에서 농사를 배우며 동부들에게 글쓰기를 가르치고 그 지역에서 마을 영화제를 열고 생태 책방 들녘의 마음을 직접 운영한다고 합니다. 책을 사는 분들에게 농사에서 얻은 감자를 2알씩 선물로 준다고 하면서 여러 해 동안의 도시 생활과
전염병의 시기를 거쳐 시골에 머물며 살고 있다고 하는데 참 편안해 보였습니다. 이중섭의 화양연가를 보며 이미 김탁한 선생님의 화양연가도 같이 보는 듯 했답니다. 나의 시대와 역사의 시대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것, 영혼의 심장을 바꿔 끼는 과정을 통해 역사 속의 인물을 주인공으로 모두의 질문을 같이 하며 답을 찾기를 원하는 김탁관 작가님의 작품 세계와 실제 생활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해준 작가와의 만남 참 좋았습니다. 다음 작가와의 만남을 기대하며 소설 책 페이지를 장식하는 한 구절을 통해 예술가들이 추구하는 예술에 대한 사랑을 봅니다. 또한 그들이 경제에 오르기 전까지의 전쟁의 시대도 같이 마음속에 그려봅니다. 필경 불행하구나 인간은. 하지만 행복하구나. 욕망에 시달리는 예술